여러분, 요즘 아파트 값 보면 어떠세요? 진짜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통해 왜 우리가 이렇게 집값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지, 그 심리적인 배경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?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지금 집값,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잖아요. 왜 우리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시죠. 네, 이유는 간단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2015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, 많게는 3배까지 뛰어버렸습니다.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격 상승의 규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. 근데 말이죠. 여기서 한번 시각을 살짝 틀어볼 필요가 있어요. 지금의 이 엄청난 급등이 있기 전에 시장은 과연 어땠을까요?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. 200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아파트 가격이 2013년까지 쭉 떨어졌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겨우 2008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7, 8년 동안 가격이 그냥 멈춰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.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아니,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아파트 값만 그대로였다? 이게 과연 정상이었을까요? 혹시 우리가 길게 겪었던 그 가격 정체기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에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우리가 집값 앞에서 좌절하는 게 단순히 비싸서만은 아니거든요.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는 압박감, 그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살면서 사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요? 보통은 자동차 아닐까요? 한 4천만 원 정도? 그런데 갑자기 6억 원짜리 집을 사야 해요. 이 4천만 원과 6억 원, 이 숫자 사이의 거리감 느껴지시나요?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인 거죠. 자, 그럼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게요. 6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80% 받는다고 쳐요. 그럼 빌려야 하는 돈이 무려 4억 8천만 원입니다. 이 숫자를 딱 봤을 때 어떠세요? 와, 이걸 내가 평생 갚을 수 있을까?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 않으세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진짜 우리를 가로막는 건 6억이라는 가격표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보다는 4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그 공포심.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내 집 마련 같은 미래 계획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? 맞아요. 에이, 미래는 모르겠고 그냥 오늘을 즐기자.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죠. 그래서 등장한 단어들이 바로 욜로, 그리고 소확행 같은 것들이었죠. 어차피 집 사는 건 글렀으니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걸 참고 살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작지만 확실한 것들에 집중하자. 이런 생각들이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.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한쪽에서는 오늘의 즐거움을 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 이건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.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자료에서는 그 결과가 처참하다고까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. 미래 준비 없이 현재 소비에만 집중했던 그 선택이 결국엔 더 큰 어려움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일까요? 한때 정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였던 욜로. 요즘은 잘 안 쓰지 않나요? 이 단어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고 있다는 건 결국 그 라이프 스타일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깨닫고 있다는 뜻이겠죠.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. 집값은 여전히 까마득하게 높고 욜로라는 꿈도 이제는 희미해졌어요.
그럼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?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